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최정우입니다. 오늘 촬영 일자는 11월 27일이고요. 현재 수능 성적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채점 상태에서도 정시 전략을 미리 짜기 위해서 오늘 입시 상담반을 찾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연을 가진 친구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학생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삼수생 20살 반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수생 반지인 엄마 최은영입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나요? 인서울을 하고 싶어서 삼수를 한 건데 일단 이제 절대로 사수는 안 되니까 제가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 카드나 올해 안에 무조건 갈 수 있는 그런 카드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수만 해도 삼수는 절대 없다. 네네.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그죠. 원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삼수까지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현역 때는 미대 입시를 했던 예체능생이었는데 다 광탈을 하고 그러면 현역 때 아예 대학을 안 네, 붙은 현역 거예요? 때는 전문대까지 다 광탈을 하고 이제 공부로 전향을 해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현역 때보다 더 낮은 수능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예 카드를 안 쓰고 그냥 생 삼수를 하자라고 했는데 네. 엄마가 그냥 합격증 하나라도 좀 받아보자 라고 하셔서 뭐 진학사에서 7, 8칸 나오는 한세대랑 용인대를 붙기는 했는데 이제 인서울을 원했었기 때문에 네,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어떠셨나요? 재수를 했지만 엄청 힘들어 보였는데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진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엄청 힘들어 보였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다. 네, 근데 열심히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네. 네, 굉장히 늦게 자고. 그래서 삼수를 하면 과연 열심히 할까 걱정은 많이 됐지만 한 번 더 해보자. 솔직히 말하면 좀 열심히 안 하기도 했고 제가 누가 이렇게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바로 재종에 가고 싶다라고 이제 말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민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성적이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잘못 작전을 짜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원서 잘못 써가지고 네.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네. 저도 뭐 사수는 절대 없으니까 3장 다 안정을 썼으면 좋겠고, 그래도 아이는 인서울에 욕심이 있으니까 한 한두 개는 상향 쓰고 하나는 안정을 쓰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무조건 한 7, 8칸, 뭐 많으면 9칸짜리 이런 거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3장을 다 붙으면 네. 살짝 잘못 쓴 원서라고도 말하잖아요. 어머님은 잘못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한 장 이상은 상향을 질러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질러보자.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님은 다 3승을 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웬만하면 다 최초합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네. 근데 네. 학생은 조금 그래도 내가 한 게 네. 있는데 조금 높여 써보자. 이런 입장이 지금 좀 갈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촬영일이 11월 27일이니까 약 이제 한 달 이틀 뒤에 원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일지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현역 때부터 건동 라인 엄청 가고 싶어 했어가지고 그중 하나는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상향이라고 하면 그냥 인서울 마지노선까지도 저는 상관없다. 인서울 마지노선이면 어디입니까? 어머니? 서울에 주소를 둔 주소지가 서울로 찍혀있는 앞자리가 서울시. 마지노선은 어디예요, 학생은? 국송세단 정말 가면 광명상 가는데 그 밑은 이제 인서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정시 카드가 이제 우리가 가군나군 다군 한 장씩 쓸 수가 있는데 혹시 생각해본 카드가 있어요? 일단 제가 진학사를 마지막으로 돌렸을 때는 가군은 동국대 미디어학과, 나군을 건대 문화콘텐츠학과, 다군을 숭실대 자유전공학부로 네. 가장 목표치로 두고 있는 동국대 건대를 지금 학생은 2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대 꼭 동대랑 같이 쓰실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군동호에 너무 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2장 정도는 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칸 나와요? 건대는 3칸인가 나왔었던 것 같고 네. 동국대가 6칸, 숭실대가 6칸이었나 7칸이었나. 건대 3칸이면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진짜 색깔 쓰면 절대 못 쓰게 할 것 같아요. 절대 벌써 안 쓸 때. 됩니까? 네네.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하게 안정인 데를 쓰라고 하죠. 왜냐면 삼수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겠죠. 저도 궁금하긴 한데 네.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에 고3 때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어가 3등급, 수학이 8등급, 영어가 3등급, 생륜 2등급, 사문 3등급이 나왔습니다.
등급이 수학이 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등급이 8등급이 나왔어요. 네. 역시나 이제 거의 찍다시피 한 것 같고. 그냥 일자로. 그쵸. 네. 성적표를 좀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100분위가 4입니다. 네, 맞아요. 이거 제가 보니까 원점수 기억나요? 채점도 안 했. 원점수 11점입니다. 와우. 찍어서 3, 4개 정도 네, 많이 못 맞췄네요. 네, 맞춘 거고 찍기 실력이 아, 별로였네요. 별로였다. 그리고 재수했을 때 재수는 좀 민망한데 국어 4등급, 수학 5등급, 영어 3등급, 생륜 4등급, 사문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학은 올랐어요. 그죠? 네. 수학은 올랐고 사회문화만 조금 올랐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네. 수학에 거의 시간을 투자를 대부분 아무래도 제가 공백기가 너무 길었다 보니까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부족해서 대부분의 이제 공부 시간을 수학에 쏟다 보니까 다른 과목을 현역 대비 이제 투자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드디어 올해 수능 성적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화작 92점, 확통 73점, 영어 74점, 생륜 40점, 사문 44점입니다. 작년에 45343 등급합이 15.5였거든요. 네. 올해는 국수 영탐구 평균에서 등급이 10 정도로 5.5등급 정도 굉장히 많이 올려줬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채점 상황으로 보니까 뭐 등급으로 치면 국어는 1등급 정도 어땠나요? 성적표 딱 가채점 해보고. 네, 너무 틀린 게 없으니까 일단 잘못 쓴 줄 알았고 아 가채점을 내가 잘못했나? 뭔가 잘못된 줄 알았고 부모랑 육모 성적을 했을 때 1이 없었어요. 이게 없었는데 너무 놀랐죠. 다시 받을 수 없는 점수라고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몇 네. 번을 더 해도 이건 나올 수 없는 점수다. 수능에서 1등급은 쉽지 않으니까. 네. 근데 수학은 야 열심히 했어요. 원점수 우리 11점에서 원점수 62점을 네. 올렸습니다 무려.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과목별로 편차가 좀 있어요. 네. 특히나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국어 수학이 편차가 좀 네. 네. 심한 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러한 편차가 주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그다음에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정시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요 대학은 대부분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은 어려웠던 과목을 조금 잘 본 학생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 봤다는 건 올해 정시를 쓸 때 메리트를 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표준 점수가 사실은 국어가 올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고3 때 수능 봤을 때 국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만점 표준 점수가 150점이었어요. 수학보다 높았거든요. 올해 150점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학 만점 표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올해 미적을 선택하던 학생들이 확통으로 대거 이탈을 많이 했어요. 응시 인원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원 인원 기준으로 보면 한 6만 명 정도가 이탈을 해서 확통으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이 영향 때문에 원래는 미적이랑 확통이랑 둘 다 원점수 100점을 받으면 만점 표점의 극간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게 확실하게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에 있어서 확통 선택자들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피해를 조금 덜 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반가운 소리예요. 네. 근데 수학을 좀 잘 봤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게요. 너무. 그래도 좀 아쉽긴 해요, 수학 못 본 게. 네, 그래서 이번엔 정시 카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촬영일이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일주일 전입니다. 실제점 성적표가 나오면 살짝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등급이나 100분위가 조금씩. 제가 사실 정시 원서를 좀 쓸 때 가장 조금 유념해서 보는 게 어쨌거나 지금 우리 성적표에 찍혀 나오는 표준 점수나 100분위 이 개념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올해 수능에서 학생이 국어가 몇 등이다 라는 거를 표준 점수와 100분위로 환산시켜서 나타내 준 거예요. 성적표에. 그래서 각 과목별로 등수를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채점이 나오면 그 등수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지금은 가채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예상하고 있는 등수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한 16,000등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6,000. 네, 굉장히 잘한 겁니다. 아,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리고 수학은 한 13만 등 정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탐구는 사실은 이제 실체점 나와 본 다음에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적을 바탕으로 최대한 한번 솔루션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군의 우리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적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적정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적정이라고 하는 카드는 10명을 뽑으면 최초합으로 붙어도 앞쪽에서 붙지는 못해요. 한 8, 90등 정도 사이. 그리고 추가 합격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추가 합격이 1, 2, 3차 안쪽으로 붙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국대는 문화 콘텐츠 얘기했잖아요. 나군에. 여기는 제가 보기에 작년 기준으로 이 문화 콘텐츠 학과가 6명 선발했는데 예비 9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쓰면 10번, 11번 예비 번호 받고 바로 앞에서 잘릴 수 있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죠. 쓰면. 이 정도가 상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군의 숭실대 자유전공학부 입문.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안정입니다. 그래서 숭실대 정도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안 떨어진다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 써야 됩니다. 네. 응실대. 네. 픽. 지금 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학 라인이 당연히 국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다 높습니다. 그리고 뭐 건국대도 국어를 역시나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숭실대도 마찬가지로 국어 반영 비율이 조금 많은 상황이죠. 동국대식으로 뭐 계산할 때 국어 표준 점수, 성적표에 찍혀 있는 표준 점수에 곱하기 1.7을 5를 해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수학은 반면에 표준 점수에 1.25를 곱해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 볼수록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영어를 조금 잘 못 보기는 했어요. 근데 영어 3등급 받으면 동국대식으로 계산했을 때 3등급이 197점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동국대에서 그렇게 인정해 줄 거야 라고 되어 있을 건데 여기다가 이 학과는 0.75를 곱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영어 3등급이면 1등급 받으면 150점이거든요. 근데 147.75점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국어를 잘 봤기 때문에 표점에서 이득이 있으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추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아까 가군, 나군, 다군 안정 하나, 적정 하나, 상향 하나 굉장히 적절하게 잘 쓰는 카드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어머니의 생각대로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뭐 학생이 만약에 동국대보다 건대가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건대에서 과를 살짝 조금 내려서 조정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군에서. 중어 중문 아니면 국어 공문. 이것도 완전히 적정 카드로 쓰기는 조금 어렵고 추가 합격을 노리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소신 성향으로 쓰게 되는 카드죠. 근데 카드는 훨씬 안정적으로 돼요. 그리고 진학사 모의전 돌려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상 학교 넣어보고 몇 칸 뜨는지 보고. 칸을 그쵸,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통 진학사 활용하실 때 8칸이니까 합격 확률이 거의 80%일 거야. 5칸이니까 50%일 거야.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칸수라는 건 뭐냐면은 지원자 간 거리를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원한 친구들 중에 1등이 있을 거고 지원한 학생 중에 최종 컷에 걸려있는 뭐 꼴등의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원한 학생들의 간격이 얼마나 촘촘하고 내가 그 촘촘한 정도의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등수에 위치해 있는지 지원자 중에 등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원한 표본 중에서 내 위치를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합격 확률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5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프가 점으로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도 있고 이렇게 조금 완만한 그래프도 있어요. 같은 5칸이라도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냐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냐에 따라서 합격 확률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모의 지원할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거는 눈치 싸움 할 때 가장 활용하기 좋아요. 내가 소신이나 상향으로 쓰는 스나이핑하는 카드가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이동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눈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높은 과를 못 쓰고 낮은 과를 많이 쓰시거든요. 예를 들어 뭐 철학과, 사학과 이런 학과들이 학생들이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에 모의 지원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최종 업데이트 됐을 때 갑자기 몰려서 점수가 확 올라가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반대로 어느 학과가 툭 낮아지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낮아지는 학과를 쓰면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거. 오히려 오히려 좀 올라가는 학과.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향 카드를 쓸 때 눈치 싸움하는 용도로도 활용하기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상담 이렇게 쭉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상담 받아본 소감이 어떤가요?
사실 실질적인 제대로 쓰는 원서가 이번이 처음이니까 물론 세 번째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너무 막막했는데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고 학생 때부터 보던 채널인데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정말.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삼수에 와서 제대로 컨설팅 같은 걸 받아본 것 같아서 좀 일찍 이런 거를 알았으면 좀 더 전략적으로 할 걸 그냥 진학사만 계속 항상 두드리고 막대기에 의지해가지고 원서를 쓴 것 같아서 좀 정보가 너무 없었다.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제대로 썼어야 되는 원서구나. 진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네, 그럼 오늘 상담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입시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입시 상담반 신청 링크로 바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